하는데 드린 약속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 선동이라는 오염덩어리를 치우고 제일 좋은 노선을 결정해서 빨리 예산을 넣어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양평 국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 공지하셔가지고 간담회 내용 주제를 정해주시고 큰 장소에서 정말 정식적으로 간담회 하셔야지. 주민들은 그래요.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다 필요 없어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쇼를 하지 마시라고요. 네네, 알겠네. 오늘 우리 양평군 도양평국도로 모의태한 종점 부분에 양평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미선 군수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또 많은 양평 주민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로 의견 듣기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아시다시피 우리 양평 도로 놓는 문제 때문에 워낙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보니까 제가 오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우리 양평 도로에 대한 국회의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이게 문제다, 뭐 저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 뵈러 왔습니다. 우선 다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민들, 우리 군수님 계시고 주민들 계신데 제가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평의 오랜 수건 사업이고 과연 어디가 가장 좋은 노선인지를 찾아가고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있던 상황인데 워낙 이게 정치적인 이게 싸움거리가 되고 뭐 특정인이 여기에 뭐 특혜를 받았느니 안 받았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묻지 말라는 식으로 무조건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내려면요 우선 오물을 치우고 길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제대로 온 길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고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는 건 잘 알고요. 여러분들께 그렇게 갑작스러운 놀라움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안심하고 앞으로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양평 주민들과 한 마음이 돼서 여러분들의 절대 다수의 뜻을 그게 무엇이 됐든 받드는 문제 해결사가 되고 양평 주민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약속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고속도로 최대한 빨리 놓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놓아야 되느냐? 지금 민주당은 빨리 놓아라 하면서 지금 이 교과기로 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는 어딘가에 갖다 놔라. 이렇게 하가 좋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용역팀들이 해오던 길은 저기 병산리 가서 붙이는 그 노선을 가지고 지금 비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는 도로 용역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숫자가 맞네 안 맞네 이렇게 가면 뭐 문제가 되냐 안 되냐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거는 참고는 하겠지만 전문가들이 할 일은 자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진찰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속도로를 특히 교각 만들고 터널 만들고 철새도로 지나고 우리 마을 전원주택 지나고 하면서 길을
이 양평 주변에, 양평만 지금 도로가 부족하지 그 주변에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1순환, 제2순환, 여기 6번 국도 넘어가면 또 88 이렇게 엉켜있는 것들이 전체 서울 또 강원도 또 저 충북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전 국토를 가장 잘 연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각각 빨리 모아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기저기 토를 달고 이걸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것을 여야를 떠나서 그 부분을 깨끗이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이게 뭐 전문가 검증이 될지 아니면 국회에서 권한이 되는 그게 될지 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나 정당에서도 토를 달 수 없게끔 같이 들어와서 검증을 하든지. 저희는 대한민국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민주적인 의사를 받드는 그런 대한민국이어야 되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이럴 거야 라고 계속 지어내는 얘기를 가지고 그쪽으로 몰고 가고, 그게 아니면 이게 전부 의혹이라고 하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빼법으로, 숫자로, 힘으로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도 안 되고요. 근거도 없고 전문가들의 전문 식견도 무시한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면서 이런 사업들의 정상 추진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추방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양평 주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가급적 빨리 반영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양평 주민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양평 고속도로가 뜻하지 않게 불가피하게 멈춰섰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양평 주민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저는 여기에 대한 해결사 노릇을 하겠고 일처리 확실히 하겠고 양평 주민들과 앞으로 모든 걸 의논하면서 양평 주민들의 뜻을 제일 우선으로 받들겠다. 이게 아까 제가 첫 번째 드린 약속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 선동이라는 오염덩어리를 치우고 제일 좋은 노선을 결정해서 빨리 예산을 넣어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그쪽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 여기 와서 붙이면 그게 의혹이 없고 딴 데 가서 붙이면 의혹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자기네가 주장하는 대로 안 해주면 예산도 안 해주겠다, 국정조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의 의사도 확인해서 저희는 민주당 보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자, 당신네들도 참여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과 양평 주민들의 다수가 원하는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예산을 안 넣어주고 왜 계속 시비를 거느냐. 대신 그 노선은 지금 용역회사에서 하던 그 노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기든 저기든 상관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원희룡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토부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평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도로가 생기면 여기에서 집이 허물든 아니면 교통이 불편하든 희생을 하는 것도 양평 주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양평 주민들의 의사와 우리 전문가들의 투명한 전문적인 의견, 이걸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모아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대신 지금 어저께도 보셨겠지만 장관 혼자서 국회의원 지금 의석도 갖고 있고요. 왜 불가피하게 중단했냐?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민주당과 다른 노선으로 추진을 하면 예산 그거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쪽은
특정인 게이트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이걸 국정조사든 뭐든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무기한 끄는 것보다는 일단 그 상태에서는 중단을 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걱정되시거나 궁금하신 거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오늘 제가 다 듣고 가겠고요. 대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두 가지 약속드린 거 저는 약속을 확실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온몸을 던져서 해결을 해야 그 다음 길이 열린다고 저는 믿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도 참여하고 정치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양평 주민과 어르신들 앞에서 한 약속 제가 반드시 지키고 여기에서 이 일의 해결을 다른 문제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저와 여기 온 우리 국토부 공무원들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양평 주민들 또 우리 양평의 여러 공직자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나 주민으로서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은 가장 목적에 집중해달라는 그거를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교통난 해소라는 부분은 국민들의 가장 불편한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보면은 낭비, 이런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해소하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간담회가 아니에요. 저는 주민인데 간담회 하신다라고 통보받은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저는 출근하다가 지금 기자들이 있어서 이게 뭐냐라고 해서 지금 여기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양평 국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 공지하셔가지고 내용 주시고 간담회 내용 주제를 정해주시고 그래서 큰 장소에서 정말 정식적으로 간담회 하셔야지 저는 이 부분부터 오늘은 간담회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장관님 지금 오셔가지고 뭐 우리는 주민들은 그래요.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다 필요 없어요. 주민들 위해서 일해주시는 걸 원하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민주당 뭐 대돈 건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한번 좀 불쾌하거든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양평 군에서 하는 간담회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어저께 국회에서 양평 가서 듣고 오겠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온다라는 일정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가 된 거지 앞으로 주민 의견을 듣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는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공지하고 큰 데서 하게 될 겁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쇼를 하지 마시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고요. 다음.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 저는 장관님이 대장동 1타 강사도 하시고 이번에 양평 1타 강사로도 나서셔가지고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오전에 답변하시는 내용 쭉 듣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발 과정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가 지나있는 산입니다.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틀린 말씀입니다, 장관님. 이런 엉터리 해명이 지금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네, 원희룡 장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 도시개발요? 네. 저는 장관님이 대장동 1타 강사도 하시고 이번에 양평 1타 강사로도 나서셔가지고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오전에 답변하시는 내용 쭉 듣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발 과정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 박정아 의원께서 이런 슬라이드 보여주셨어요. 제가 똑같이 만들어봤습니다. 이 고속도로 분기점, 양평 분기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이렇게 점점이 있는데 전부 수변구역 안에 있고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어서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질문 답변을 제가 타이핑을 쳐봤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래서 건폐율은 20%고 용적률 80% 이하고 단독주택도 짓기 어려운 땅이고 수변구역이라서 더 안 된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근처에 난다고 하더라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요 바로 밑에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맞다. 수변구역이라서 개발 금지돼 있다. 용도 변경도 불가능하고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오전에 답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일타 강사 장관님? 한강수계법 5조 여기 보면요. 개발 행위를 유발하거나 등등 용도지역 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새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수변구역은 개발 도시개발 사업이 전혀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개발 불가능합니까? 법을 안 바꾸면?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용도 구역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가 지나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별 용지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용지에 일률적으로 따라서 아파트가 달라진다고 된다 안 말씀을 된다. 하셨어야죠. 네? 아까 수변구역이고 보전구역이어서 개발이 법을 안 바꾸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다. 합리적으로 우리 토론하자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축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불가능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무슨 답변하신 뜻인지 거- 모르겠는데요. 뭐가 불가능하다는 건지. 대통령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병산리 땅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아파트 땅? 개발 불가능합니까? 어느 땅이요? 병산리 땅이요. 아까 그 땅이 앞에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요. 17개 3개 수변구역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20개 필지. 도시개발 사업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자, 이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틀린 말씀입니다, 장관님. 이런 엉터리 해명이 지금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일타 강사 장관님. 사면 보여주시죠. 수변계 구역이 뭐 해제가 불가능하다, 법을 안 바꾸면 왜 불가능합니까? 많은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5호에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 해제됩니다.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 가능하고요. 아파트 개발도 가능합니다. 이거 입안권자가 양평 군수입니다. 국토계획법 보시면 주민 입안 제한도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넘어가 주세요. 관리지역이니까 안 된다?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과 개발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보전관리구역도 관리구역이고요. 3만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5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세요? 이 법문은 처음 봅니다. 사례로 얘기해 볼까요? 넘겨주시죠. 대통령 처가 땅보다 훨씬 한강에 붙어 있는 현대 성우 3차 아파트라고 하는 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개발 완료된 곳인데요. 여기 보이세요? 국토부가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수변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그 바로 옆에 병산 이지구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데 지금 한강하고 더 가까워도 아파트로 개발 중이에요. 어떻게? 양평군이 허가해줘서. 어딘지 보실래요? 넘겨주세요. 의원님, 이런 곳들이에요. 들어보세요. 혹시 현장 가 보셨나요? 예, 들어보세요. 한강하고 훨씬 가까운데도 이 박스 안에서 다 개발이 되고 있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기고 있다. 넘어가서 자 그러면 지금은 수변 들어보세요. 남한 제 강변 질의 땅을 시간입니다.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산에 있는 위원장님 땅을 얘기하고 멈춰주세요. 있잖아요. 시간 멈춰 주십시오. 시간이 잘 아니, 안 다 멈춰지니까. 장관의 시간을 답변을 제지해 멈춥니까? 주십시오. 잠깐만요. 장관의 네. 답변을 제지해 주십시오. 저의 질의 시간입니다. 예, 그럼 질의하시고 장관님 잠시만 저는 답변 미리 했습니다. 예. 1분 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항상 미안해한다고 하는 대통령한테 허가 잘 내줬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국민의힘 김성교 군수. 이 수변구역 얼마나 해제 열심히 해왔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해제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양평군이 열심히 해가지고요. 근데 이런 개발을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주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공무원들 꼬셔서 이렇게 인허가 받고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입니다. 이 유명한 이사 잘 아시죠? 개발이익 남기고도 개발 부담금 빵원 내려고 했다가 지금 문제가 된 바로 그 공흥지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안에 들어가는 땅이에요. 정말 개발이 어려운 땅이죠. 근데 여기 아파트 지어서 100억 원인가요? 개발이익 남겼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운순 씨는 이 병산리 땅을 수변구역이든 보전관리지역이든 능히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양평 스캔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고속도로 스캔들 정말로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최운순 씨 일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최운순 씨 일가가 공흥지구와 정말 비슷한 방식으로 이 병산리 땅에다가 제2의 공흥지구, 강상지구 만들려고 했다고 의심합니다. 왜냐하면요, 패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공흥지구, 교통인프라 개선 기대되는 순간 땅을 바로 삽니다. 인프라 개선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도시개발 사업 추진 착수합니다. 양평군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얘기 잘 풀고 돈 법니다. 다음, 강상면 병산리 한번 보실까요?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통되는 시점부터 토지 매수 시작합니다. 양평 구간 개통되고 IC 개통되고 더 삽니다. 급기야는 사위가 대통령되고 나서 서울로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고속도로 자기 땅에서 5분 내에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이분들이 공흥지구처럼 입지구대 뚫고 양평군 인허가 받아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공흥지구하고 비교도 안 되는 뭐 어마어마한 개발이 남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회의하고 의심하고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들으실 마음이 아니신 것 같은데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미 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답변을 하세요. 이미 상당 부분은 답변을 드렸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도 특혜특혜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1980년대부터 상속돼 가지고 지분 때문에 그 주변에 일부 늘어나 있고요. 이건 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가는 바로 옆에 있는 산으로 돼 있는 비탈지대에 있는 땅 아닙니까? 여기에다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장관님, 그러면 이 땅은 개발도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꾸준히 샀습니까? 상속만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디 헐값에 팔지? 계속 샀잖아요. 아까 슬라이드 못 보셨어요. 교통 호재가 생기면 계속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개발도 안 되는 그 쓰레기 땅을 왜 삽니까? 안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왜 사겠어요? 합리적으로 따지자면. 부동산 개발 업자인데 지금 이소영 의원님, 예,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이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장관님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답변하면 답변 못하게 하면서 발언 시간 다 끝나고는 이제 답변하라 이겁니까? 저는 답변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되풀이하는 얘기밖에 안 돼서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위원님들 겁니다, 질의 답변을 이렇게 교대로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의혹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지금 자료를 지적하시는 주시면 그런 될 문제에 대해서 일이잖아요. 자료 다 드릴 테니까 민주당도 게이트하고 답 정하지 말고 장관님 오버하죠. 아니 이게 뭡니까 근데? 네. 결론 이미 났네요. 아니 그럼 탄핵까지 하실 겁니까? 아니 진짜 이거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자료 달라고 하는데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건 드린다고 했고요. 선동하고 있는 거는 장관님입니다. 장관이 백제화가 가서 선동이죠. 장관이 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는 회의감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장관님이 이런 태도를 지속하는 이상 이게 질문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전 사실 저도 의원은 초선이지만 그래도 국회에 10여 년 있으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를 거짓 선동이네 무슨 날판이네 이런 얘기 들어본 게 아예 처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구체적인 질의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나? 장님 지금 이 상임위의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좀 차분하게 책임감 있게 투명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가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까? 투명하지 않다는 건 예를 들면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오전 내내 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아니, 다 말씀 드립니다, 드려볼까요? 자, 아까 실무적인 제가- 지적이 있으면 네, 다 저희 수용하고 다 경제성 드릴게요. 부분에 뭐 예. 이제 비용 부분들에 대한 게 좀 로데이터가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뭐 이게 중간 보고 같은 것들은 아니, 있는 건 다 드립니다. 거듭 제가 속을 말씀드리지만 한번 요청드려 볼게요. 그 지금 이게 9월 1일 날 그 국토보고서 일부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사실은 9월 1일 보고서 말고 앞에 보고서들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9월 1일 보고서 보시면 실제로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뭐 양호한해 뭐한해 밑에 이제 예타한이 경제성이 불리하고 이제 대안이 경제성은 보통이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대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공사비나 보상비를 보니까 대안이 공사비랑 보상비가 다 늡니다. 근데 경제성에 대해서 더 좋은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기타비가 1,300억이 내려간대요. 기타비가 뭐길래 이렇게 내려가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는 국토부가 이게 궁금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보상비와 공사비가 늘어나는데 경제성이 좋아져? 기타비를 줄여서? 근데 기타비라는 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타비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답도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지죠.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죠. 자료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분명히 장관님께서는 투명하게 모든 것들을 공개하겠다. 그래 있는 원자료 다 주겠다 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이거에 대한 해명을 저희 보좌진들이 받고 있지 못하고 지금 말씀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투명성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고 정말로 의도대로 원하시는 것들만 그리고 정말로 이런 합리적 의심에 대한 의혹 제기조차 거짓 선동이라고 야당을 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냥 자료를 지금 지적하시는 주시면 그런 될 문제에 대해서 일이잖아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예를 들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근데 왜 지금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중간 단계에서 대통령 처가 게이트라고 하려면 이게 용역이 답을 정해놓고 했는지 아니면 이 용역이 하는 과정에서 답을 도출하는 과정인지를 해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사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체 조사 안 그래서 지금 하셨잖아요. 여쭙고 있는 게 이 용역이 답을 정해놓고 했구나.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답을 이 정해놓지 부분들을 않았고요. 확인하고 싶은 민주당도 거고 답을 정해놓고 하지 요구하고 말았으면 있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혹 제기는 분명히 가설을 제기하고 게이트라고 의혹을 답을 제기하고 정해놓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점검해 저희가 다 나가는 설명하고 과정을 하는 거죠. 자료 다 드릴 테니까 아니, 민주당도 그러니까. 게이트라고 그러니까 답 정하지 말고 장관님이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게 게이트라고 지금 뭡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 이거 보이려고 지금 써놨습니까? 분명히 처음에 저희도 그런 의문을 들었죠. 김건희 일가가 특히나 장모 부모 그 가족해서 부동산이 많구나. 그러면 과정을 살펴보자. 이 용역이 지금의 과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민주당 답을 너무 정해놓고 급했습니다. 했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 따져보고 다 싶었어요. 보고 설명 다 저희가 듣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자료에 근거해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하고 근데 그거를 국토부에서 안 주시니까 지금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정말로 무슨 뭐 야당을 거짓 선동하는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그 정치 스티커부터 좀 퍼포먼스만 빼십시오. 하고 계신 그러면 국민들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합시다. 이 용역이 답을 정해놓고 한 용역인지 아니면 정말로 합리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로서 확인해보자 그렇습니다. 라고 사실은 지금 동의합니다. 이 상임위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사실 그런 태도는 아니시거든요. 이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저도 자료는 그걸 좀 바랍니다. 봐주세요. 이게 뭡니까 근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 9월 1일 보고서에 결론 이미 났네요. 기탑이 아니 그럼 탄핵까지 하실 겁니까?
아니 진짜 이거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아니 법 제가 위반이라면서. 기탑이라는 게 5가지 기탑이라는 법 건 위반이라고 내용이 하시지 없잖아요. 않습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 자료 달라고 하는데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건드린다고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건드린다고 주시면 했고. 되지. 이건 도대체 뭐냐, 장관님은 이게? 무슨 이게 얘기를 뭡니까, 하시는 이게? 겁니까? 그리고 아니, 5가지 법 이러니까 위반요? 제 생각엔 그게 뭡니까? 거짓말하시는 장관이 건 법 위반했으면 장관님이고요. 탄핵해야죠. 선동하고 있는 거는 장관님입니다. 장관이 백제화가 선동이죠. 장관이 5가지나 저희가 제가 법을 지금 위반했으면 탄핵해야죠. 아니 정말로 제가 뭘 선동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이 기탑위에 대한 당연히 자료 이걸 요구하고 얘기하는 있는데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게 장관님입니까 접니까? 장관은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장관은 정치 싸움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시작할 때부터 정말로 너무 회의감이 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거짓 선동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태도를 고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의혹이 해소되고 어떻게 실체적인 진실로 저희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정말로 지금보다 이렇게 그냥 정쟁만 하는 상임위가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조사권 그리고 확실하게 아주 다양한 정말로 여기 계신 모든 이해관계자들 다 불러서 정말로 정말 순수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고자 국정조사 하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같은 상황에는 완전히 무효하다. 앞으로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네.